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류성걸 의원님 그리고 김도읍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우리 최재성 간사님께서 어제도 하시고 또 오늘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간사 입장에서 기자분들께 좀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서부터 민주통합당 개수조정위원들께서 소위 법인세 최저 한세율 상한 구간 조정 그리고 소득세 최고 구간 과표 조정 이 두 가지를 들고서 현재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세를 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증세를 할 것 같으면은 왜 이번 추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소위 복지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번 금년도 추경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증세를 했다고 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증세는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리고 우리 예결위 차원의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정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급한 추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결위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5월 6일까지 이번 추경을 처리하기로다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어느 곳에도 증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난 12월 약 4개월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2% 상향 조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기재위에서 그 이름이 뭐죠? 조세개혁 소위위원회가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재정개혁 특위가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 예결위원 모두는 무리한 요구 또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을 들고 와서 현재 모든 국민들이 시급히 추경이 처리가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 예산안의 시급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민주당이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최재성 간사님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기다렸다 빈손을 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빈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의 본 목적에 맞게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함께 대화해서 이번 추경이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훌륭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신문에 조금 잘못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위 쪽지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이미 개수조정 소위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을 갖고 저나 여기 계신 두 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상임이나 정부 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일어난 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다 이미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앞장서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꼭 필요한 지역사 반환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도 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쪽지를 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 안에 들어있거나 또 상임위에서 논의된 그런 사항들은 소위 쪽지 예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의 목적에 맞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반영할 사업은 반영하고 또 반영하지 못할 사업은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추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추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경제성장률 예치를 잘못해가지고 세입 부분에 대한 결손 보존을 하는 그 예산이 12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도 의견을 같이 했고 여야가 공조해서 정부 측에 요구를 해서 총리의 사과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듣고 지금 예결위원회가 이미 전체 회의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틀째 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명분이 없고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 결손 부분 12조도 물론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 세입이 보존이 안 되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시킨 세출이 12조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12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나머지 예산만 세출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충해서 우리 유성걸 의원님 그리고 김도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이신 김학영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인식하고 계시고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주장을 했듯이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겁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이 법인세율 최저한 세율 관련돼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14%이던 최저한 세율을 16%로 2%포인트를 이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넉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저한 세율을 18%로 상향하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법인 소득세의 현재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3억 원 초과를 1억 5천 초과로 하자는 이 이야기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이 부분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추경심의에서 이미 여야 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개혁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세개혁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비록
연도 중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수는 금년도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이 만약에 지금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은 내년도 법인세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은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여야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5월 중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이 초안이 수립이 될 겁니다. 이때에 재정건전성은 충분히 논의가 될 거고,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 중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련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또 현재 국회에서 충분히 소위 그리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굳이 추경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정치 공세다, 지금 당장에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여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의 발목 잡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결위 추경 개수조정 소위원의 자격으로 개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세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분명히 월권입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한시라도 바쁜 이 시점에 아무 구속력이 없는 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발목 잡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로서는 이 시급한 추경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듣고 있고 우리 최재성 간장님께서 원래 유머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께 경계경보다 뭐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최재성 간사님을 좋아하고 또 같이 협의하려고 그러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그 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세를 하고 안 하고는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 전략 차원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경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이견이 있다면은 그것은 모르지만은 추경과 전혀 관계없는 또 우리 예결위원회 권한 바뀐 증세를 하느냐 감세를 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밖에 저희는 단정질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은 결국은 추경이 늦게 통과되는 그런 것에 따르는 모든 파장과 책임은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제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공약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증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싶다면은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여기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예결위 개소조정 소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의 여망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저버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우리 개소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함께 공동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